잠깐만.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한 번만 살려줘. 에이 안돼. 개오바야 진짜로. 하지마. 제발 깨지마. 아 5초. 꼬면 잘하는 거. 1코만 더. 패배. 아이씨, 내가 너랑 한 게 잘못이지 진짜. 그걸 깨냐? 뒤질래? 맞다, 너 미시 과제했냐? 미시? 그거 금요일까지잖아. 뭐라는 거야? 그거 금일 오후 오늘까지잖아. 아니 봐봐, 금일 오후 6시잖아. 금일? 금일이 금요일이잖아. 뭔 X야. 금일은 오늘이란 뜻이잖아. 야 금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일이지. 뭐라는 거야. 너 진짜 장애 있어? 아니 금일이 어떻게 금요일이야. 방금 보신 대학생들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듯 언어 파괴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민 언어의식 조사에 따르면 81%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셈이니 신조어는 이미 언중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신조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다양한 언어를 쓰는 거의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신조어는 계속 있었고 또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신조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쓰는구나 하고 재밌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친구들도 줄임말을 많이 쓰고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줄임말들이 새로운 현상이나 또는 이제 느낌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외국어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새로운 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어 분야에서의 교육이 너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거죠. 과거의 우리말 자산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우리 새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풍토,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신조어 활용. 어떻게 보면 한글을 창조적으로 재사용하는 행위이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어 활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갑론을 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일부 신조어가 담고 있는 차별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들여다볼까요? 국립국어원은 한국 사회에서 한남, 틀딱, 맘충과 같은 혐오적 표현의 사용이 이전보다 많아진 편인지 국민에게 질문했고 그 결과 국민의 63%가 많아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신조어를 활발히 활용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죠. 끊임없이 생산되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우리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 담고 있는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맘충, 잼민이, 결정장애 등 성별과 세대, 국적을 차별하는 신조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표현들은 쉽게 사용하면서도 혐오 표현이라고 자각하기 힘든 신조어들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특정 층을 차별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반팔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저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쭉 썼었는데 팔이 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팔이 반이라는 건 이제 장애인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반바지는 반바지라고 쓰는데 반다리 바지라고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반소매 티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니까. 혐오와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특정 층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그 신조어는 보통 약간 새롭고 그래서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두 번씩 재밌다면서 써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주변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 단어를 더 자주 쓰게 되고 금방
널리 이제 퍼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차별 표현이 담겨 있으면 차별 표현이 뭔가 이제 경계해야 될 표현이 아니라 재밌는 표현으로 희화화돼서 문제의식 없이 퍼질 수 있는 거죠. 존버라는 단어를 TV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존버처럼 욕설이 포함된 신조어가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통위에서 발간한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98% 이상이 디지털 TV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욕설이 포함된 신조어를 남발한다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욕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저런 단어는 사용해도 괜찮구나 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겁니다. 혐오와 차별, 욕설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요즘, 이를 해결하고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항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항 표현은 말 그대로 혐오 표현에 맞대응하고 소수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항 표현의 예시로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의 현수막 반창고 캠페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이 누군가로 인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동아리는 훼손된 현수막을 그대로 게시하고 반창고를 붙여 찢어진 현수막을 복원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현수막은 본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죠. 이렇게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고 혐오 표현의 발화자를 고립시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표현인 벙어리 장갑을 엄지손 장갑으로,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표현인 장애를 알타를 장애를 갖다로 고쳐 말하는 것도 대항 표현을 활용하는 것에 해당하죠. 우리는 일상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신조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표현을 알리기 위해 대항 표현과 같은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문화재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인 나신걸 한글 편지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는 조선 초기 군관이었던 나신걸이 부인 신창맹에게 한글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불과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 한글이 널리 보급된 당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나라 구석구석에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포용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조어와 외래어, 혐오, 차별 표현이 생산되어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글의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